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12월 첫째 주부터 철도와 일부 지하철의 파업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유가 합당하다면 파업에 연대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언론이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저는 내정클이 안 나가서 그대로 같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 벨빅 국장이 태업이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저도 그 한 단어 때문에 오늘의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밥 먹을 때 YTN이 틀어져 있습니다. 지하철 태업, 철도 태업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오랜 파업 투쟁의 역사 속에서 태업의 의미가 뭔지 압니다. 준법 투쟁이죠. 법대로 일을 했을 때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회사에 있을 겁니다.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겁나 바빠서 겨우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란 뜻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매뉴얼 혹은 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값을 다 주고 휴식 시간을 똑바로 최소한도를 보장하면서 일을 시키면 쿠팡의 노동자가 죽지 않는, 물류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돌아가시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몇 시간 더 늦은 배송을 받을 것이다. 고객은 항의해도 돼요. 그러면 쿠팡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인력을 늘리면 됩니다. 네. 인력을 늘렸는데 적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망해야죠. 그럼 우리는 영원히 로켓 배송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다른 경쟁자가 나올 거요. 결국 고객이 손들어주는 자본이 승리하니까. 예. 근데 아까 전에 그 인트로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파업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근데 어젠가 그런 글을 봤던 것 같아요. 기사에 그 파업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화장실을 한 4분 몇 초 쓰느라고 열차가 잠시 중단됐다. 네, 딱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베스트 댓글들이 저건 이해해줘야 된다. 저거는 정말 급동은 어쩔 수 없지. 그쵸. 급동은 어쩔 수 없다. 2023년 여름에 만약에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한다 그랬으면 일부 진상 학부모를 제외하면 모든 시민들이 연대해줬을 겁니다. 예, 그때 그 교사 집회, 살벌한 집회 기억나시죠? 이유를 알겠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언론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줬거든요, 그동안. 네. 그것도 물론 나쁜 배경은 있어요. 사회의 시민들이 나조차도 약자를 차별하고 멸시한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좀 더 모질게 구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회심리학이고 실제로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월급이 필요해서 일하는 직장에서 모두 다 갈굼을 당하고 힘든 노동 환경을 겪어봤기 때문에 철도와 지하철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 무조건 파업을 지지할 겁니다. 하나의 열쇠만 남습니다. 언론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없도록. 실제로 취재도 하거든요. 분비는 역에 가서 직원 한 명이 뭘 하는지 다 소개해줘요. 대신에 결론은 그렇게 못 냅니다. 이러니까 노조에서 파업하는 거라고. 이건 못 말해요. 저희는 그런 얘기하는 곳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김치, 내 몸의 응원과 격려 로하스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앤 트리토팜, 유능한 청소 제조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꼭 산책을 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턴 스마트폰을 내려두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제가 벌써 컴스테이션에서 몇 대째 컴퓨터를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내일도 한 대 업어와요. 제가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컴스테이션의 PC를 쓰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조물주님께서 뒤늦게 아셨어요. 저의 구매 사실을. 아, 그래요? 불과 지난주에 이번 주에 아시고 지금 이 멘트를 넣어주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랬어? 라며. 아, 걔는 개인사에 관심이 없거든요. 네. 네, 저 꽤 됐습니다. 여름부터였나요? 그렇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걸랑요. 지난 여름부터요, 심지어. 네. 이게 제가 제일 비싼 모델을 사지 않았거든요. 적당히 제 버짓에서 가능한 거를 했는데. 네, 제가 저 스펙을 아는데. 네. 아, 웬만하면 다 돌아갑니다. 네, 50을 지금 잘 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최고의 PC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PC. 사무용, 가족용 여전한 스탠다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저렴한 가격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모델 1. 취향대로 선택 가능한 라이젠 5와 인텔 CPU, 지포스 4060으로 대부분의 게임에 대응하는 모델 2와 모델 3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검은신화 50 잘 돌아갑니다. 예.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잠시 품절이 되었던 최고 사양의 모델 4도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1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한 심리이신 분들이 많은데 데스크탑 맞추시는 분들이 네. $1 방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르실수록 좋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수익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빨리 사세요. 네. 어차피 게임할 아이라면 모델 4를 사주고 생색이라고도 내자라고 쓰셨는데요. 요즘은 게임하는 아이가 효자입니다. 네, 저 같은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설계된 PC 사양과 신뢰가는 AS도 갖춰져 있습니다. 용산하면은 컴스테이션이니 한번 찾아주세요. 네, 개별 주문도 따로 환영하고 있으니 전화하실 수도 있고 웬만하면 컴스테이션은 액세스몰에서 한방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원래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는 줄로 여기 사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철도 이용하시다가 전국에서 저녁 시간에 집회가 있는 걸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철도하고 서울 지하철 파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 조정할 준비를 일단 하셔야겠고 오늘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얘기를 좀 해보죠. 세 분을 모셨는데 두 분만 나와 계시고 지각하는 분이 누군지는 잠시 후에 조리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지하철에 김원영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원영입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도 노조가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이 따로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고 어디까지가 민자고 어디부터 공공인지 모르는 분도 많은데 아무튼 노조가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 9호선 정확히는 그 회사 이름이 아니죠.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김현민 노동안전보건국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조직인 전국 철도노조의 담당자분도 섭외를 했는데 지각 중이세요. 얼마나 급하시냐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소개도 안 하셨습니다. 철도노조인데요. 늦는데요. 라고 막 뛰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왜 준비를 하게 됐냐면요. 뉴스를 보다 제가 화가 난 게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철도노조 태업에 시민들 불편. 한국에 이제 노조 이런 일 있으면은 사람들이 평생 보는 일이긴 한데 준법운행이나 파업을 하면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고 집회하면 차 막힌다는 소리만 하고 언론이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라고 쪼르라고 하는 방식인데
예나 지금이나 젊은 기자들은 그걸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준법은행이든 파업이든 뭘 하든 간에 이유를 좀 알아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협조해주면은 이 다음번에는 좋아지겠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협조를 하지.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모자란 게 제일 큰 문제 같던데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지금 인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네, 저희 서울교통공사는 과거에 서울 메트로라는 회사와 서울 도시철도라는 그렇죠, 회사가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1, 2, 3, 4호선과 5, 6, 7, 8호선이 각각 따로 운영하다가 원래부터 서울시 산하 기관이니까 하나로 했어야 되는데 25년 동안 따로 이렇게 딴 살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합치게 된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합치게 되면서 1,000명 가량의 인력을 감축한 채로 통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가 2개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중복되는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감축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인력이 이제 감축이 됐지만 원래 5, 6, 7, 8호선을 회사를 만들 때의 5, 6, 7, 8호선은 1, 2, 3, 4호선에 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의 인력을 슬림화된 그러니까 구조조정 인력 감축을 한 채로 이렇게 25년을 했기 때문에 보통 그게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시작할 때부터 구조조정이 된 채로 작게 그렇죠. 시작을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합칠 때 합친다면서 또 줄였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인력을 줄이고 싶은 어떤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원래부터 출발할 때부터 줄여서 출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년 되지 않아서 IMF 외환 위기가 닥칠 때 그 시점에 또 구조조정을 해서 또 몇천 명을 또 줄였던 거죠. 맞아요. 90년대에 5, 6, 7, 8호선 처음 생기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90년 말, 2000년 초 이때 서울 지하철도 줄였고 서울 도시철도도 감원을 했죠. 그게 벌써 25년 전인데. 그렇죠.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이런 채로 왔고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력 감축 요구를 지침이 이제 정부가 내려왔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연차별로 300에서 400명씩 지속적으로 감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을 했고 2021년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작년도까지 이미 684명이 감원이 된 상태예요. 또다시. 그러면 그건 윤 대통령 취임부터가 아니라 우리 지금 시장님 돌아오신 이후부터가 되겠군요. 그렇죠. 9호선은 어떻습니까? 저희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 메트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영하던 서울 메트로의 자회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당시 9호선 2, 3단계가 재정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위탁을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민간 위탁을 하면서 이 어느 회사에 운영을 맡길 것인지 당시 이제 9호선 1단계가 민간 회사로서 이제 여러 안 좋은 여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 메트로에 위탁을 했고 서울 메트로는 이걸 자회사를 만들어서 위탁을 했어요. 아니 이거 아무도 몰라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만 기억해요. 지금 김포 골드라인 지옥이다 하고 실제로 많이들 힘드신데 서울 지하철 9호선 처음 생길 때도 그랬거든요. 엄마들이 나갈 때 말렸습니다. 9호선 타지 말라고. 그 과호흡 이런 일 되게 많이 있었고 보도 되게 많이 됐었는데 그때 이미 민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힘들다는 이유로 공공이랑 손을 잡았는데 공공은 또 위탁을 시켰다. 네, 맞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함. 예. 이게 근데 문제가 되었던 게 그 위탁을 받고 이걸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없게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위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거를 서울교통공사로 합통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내독립법인이라는 CIC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저희 9호선 2, 3단계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해서 흡수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이 소수이던 시절에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일 거예요. 제발 하청에 재하청 주지 마라.
거기서 이제 최저 가격으로 낙찰 받아서 하청 일 시키면 사고 나고 불편해지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조례를 만든 모양인데 그 조례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지하철에서 그럼 우리 독립법인을 따로 만들 테니까 그 독립법인은 독립법인이 알아서 하면 돼. 그럼 그 독립법인이 또 하청을 주면 돼. 그래서 실제로는 법으로 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청을 2번 한 것 같은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죠. 하청의 하청은 더더욱이. 네, 그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얼마 전에 JTBC에 히트친 취재가 있었는데 9호선 봉은사역을 취재를 나갔었어요. 그 근처에서 일하시죠? 일터시죠? 네, 일터입니다. 동네를 모르시면 이 서울 지역 오신 분들은 이 시골에 절 있는 데준 줄 아시는데 코엑스잖아요, 거기가. 강남 한복판이죠. 예, 어마어마하게 붐비잖아요. 거기 직원을 취재했는데 1년 차밖에 안 되는 안전관리 직원이 혼자서 타고 내리는 승객을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신호를 보내고 개찰구 못 들어오는 승객 해결해주러 뛰어 올라갔다가 표 판매기에 들어온 돈을 은행에 보냈다가 그 와중에 승객 민원 전화가 자기한테 직접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그 전화를 받고 그 취재에서 공포물 같은 결말이 나오는데 그 역을 그 한 사람이 관리한다. 안전 분야를. 일하다 죽으라는 거지 뭐예요. 저희는 일상입니다. 그런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숫자로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건데. 저희가 이제 185선 같은 경우에는 역당 인원이 그래도 감축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목표를 삼고 있는데 원래 남의 집이 좀 부럽긴 한데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같은 회사 그리고 같은 사장님을 두고 있지만 근무 형태도 다르고 인원도 다른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각 역당 5명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6명인데 이게 3조 2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2명 이렇게 2인 1조를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3조 2교대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소정근로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서 지정휴무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지정휴무라 함은?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날에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네. 그 근무 시간을 넘지 않게끔 조정을 하는 건데 역당 6명의 인원이 있으면 1인당 3일씩만 써도 18일 정도의 역당 월 18일에 지정휴무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 말은 즉슨 18일 정도는 계속 1인 근무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법대로 보장받은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고 휴식을 하려면 상당 시간은 그 큰 역 전체에 혼자 네, 맞습니다.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역에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계속 거의 1인 근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동안전보건국장님이십니다. 9호선에. 네. 김현민 국장님 어릴 때 사일런트 일 해보셨나요? 네. 게임, 공포물. 왜 겁나 넓은 동네에 안개가 가득하고 나 혼자 있잖아요. 게임은 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큰 지하철역에 모든 담당자를 다 불러냈더니 한 사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2년 전에 있었던 신당역 사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9호선의 입장에서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입니다.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하나의 회사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2개의 회사입니다. 네, 1호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기준으로 입장에서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가 과거 서울 메트로 기준으로 원래 원조 지하철 회사잖아요. 지하철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가 더 인력이 많고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예. 그렇지만 예. 그렇게 해서 5, 6, 7, 8호선을 만들었다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폐해를 많이 낳고 해서 이제 결국 합치게 된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했고 근데 저희 회사에 자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회사가 전동차 청소하는 것도 자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청사 관리, 그다음에 각 기지의 출입 관리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분도 자회사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전동차 정비 업무도 자회사였다가 저기 정규직 전환 형태로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 게 있지만 그 외에도 9호선 2, 3단계 운영하는 것도 저희 조합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같은 회사의 별도 법인이니까. 네, 별도 법인이니까 전혀 어떤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도 다 별도로 너무 돼 있고 이상한 일이에요. 예, 그냥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시민분들께서는 정부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썩하게 대중교통 관련해서 GTX 있지 않습니까? 네. 예, GTX A 노선도 저희 공사가 운영합니다. GTX는 전국 노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모릅니다. 자회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자회사가 예를 들면 정비 업무나 이런 것들은 그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도 저희 입장에서는 자회사 직원을 뽑는 것도 일종의 하청의 재하청인데 네. 거기서 다시 정비 업무나 이런 걸 또 위탁을 줍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좀 자회사라는 형태로 민간 위탁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신설 노선,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9호선처럼 네. 이렇게 기존 노선에서 더 추가된 노선, 그다음에 우이 경전철이라든가 네. 뭐 김포 골드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신설 노선을 중심으로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좀 더 구조조정된 이런 형태로 계속 이 철도 산업, 이 지하철 분야가 계속 그렇게 인력 감축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기본적으로 거죠. 두 가지 코드인 게 하나는 이 단어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안쪽 일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힘든데 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죠. 이름은 자회사인데 네네. 실제로는 하청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공기업의 자회사인 것 같지만 민간 회사의 사장님이 돈을 버는 회사. 네. 들을 자회사로 놓은 거고 네네. 그건 이제 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조례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네. 그 외에는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많이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철도노조가 보통 어느 나라를 가나 산업화 시대에서 노동운동의 근간이 되고 가장 튼튼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분쇄하려면 조직을 서로 막 갈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본사 소속이신데 오늘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평상시에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저쪽 자회사가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는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회사를 늘려나가면서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더 듣고 싶었던 것은 이제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생기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각하신 저 철도노조 들어오시는데 그 큰 일도 좋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뭐 그냥 저 기사에서 본 거 소개해드렸는데 큰 일도 좋고 작은 일도 좋으니까 인력이 적어서 생기는 일들을 최대한 좀 소개를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슬쩍 저 서울지하철의 정책실장님이 말씀해주신 신당역 사건이라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스토커 살인, 신당역 살인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인력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2인 1조를 할 수 없는 근무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일 말고도 서울 메트로에는 일이 많죠. 그렇죠. 네. 6월 달에 그 연신내역에서 네. 심야 시간에 1시 한 40분경 이 1시는 심야 1시입니다. 01시. 네. 01시 40분경에 연신내역에서 이제 감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MBC 2024년 6월 9일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작업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50대 남성 직원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교통공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전 사고 하면 엄청 그 뭐랄까 작업이 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엄청 좀 전문적이고 또 고도한 작업들을 하다가 이게 감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스티커라 하면 뭐 일종의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전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전을 할 때도 예를 들면 핸드폰 충전을 하는데 5핀짜리가 있고 C타입이 있고 8핀이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방식이 바뀐 것을 표시를 해주는 그렇죠. 예, 스티커를 그러니까 상전압 그 구분하는 스티커였거든요. 심야 시간에는 저희가 야간에 그 연장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심야 1시간 연장 운행을 그렇죠. 과거 이명박 그 시장 때 도입했던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심야에 점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은 점검할 꼭 열차가 그러니까
열차 운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그 시간에만 해야 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의 양에 비해서 인력이 작업 시간이 부족하면 인력이 늘어나야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1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간단한 행정 업무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새벽 1시 40분에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실적을 보고하게 하고 새벽 1시 40분에 스티커를 붙이시는 분이 그 전까지 댁에서 주무시다 나왔을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일을 하다가 네. 그것도 오늘 안에 못 끝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셨을 그렇죠. 것이고. 네. 조책임자였고요. 예. 굉장히 20년 넘게 베테랑. 그럼 안전수칙을 잘 모르는 그렇죠. 분도 아니실 그렇죠. 텐데. 네네네. 산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안전을 잠깐 소홀히 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그 양공사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과 그다음에 이게 오세훈 시장 이 체제 하에서의 그 경영 혁신, 구조조정 인력 감축 계획으로 인해서 저기 전기 분야만 한 60명 가량이 인력 감축이 된 상태입니다. 60명이요. 예. 그 한 분야만.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네.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그 시민분들의 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숫자는 아십니까? 아까 이제 전기 관련 분야에서 60여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저기 안에 이 일을 돌보는 기술자가 10,000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기 원래 그 관련한 전문 설비 돌보시는 분들이 원래 몇 분 정도 계셨는데.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근데 막 제가 궁금한 건 1,000명 이런 건 아니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않습니다. 네네. 예. 몇백 명 수준의 한 직종이니까. 예. 갑자기 막 10% 20% 확 줄어들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망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돌아가셨죠.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이후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기 전 단계, 그러니까 이르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나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에서 그냥 산재 처리하지 않고 그냥 관리자들이 돈 모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관리자들이 돈을 모아준다고요? 회사 돈으로 안 하고? 왜냐하면은 그거를 산재로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하면 산재 기록 남으니까. 산업재해로 이게 신청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자기 그 관리자의 자신의 연봉 협상에도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되고 그 사업소에도 무죄해가 깨졌다. 무죄가 중단됐다. 무죄 기록이 중단됐다는 걸로 경영 평가나 이런 것들에 이제 감점 지표가 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안 맞으려고 뭐냐면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런 꼬맨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는 뭐 보고되지 않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사비로 이렇게 관리자가 그러니 산재 신청하지 말고 이렇게 무마하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다 다친 건데. 특히 예를 들면 뭐 차량 같은 경우에 전동차 정비하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열악한 아래 그 뭐 전동차 그 쇠바퀴라고 하죠. 그 승객분들은 잘 안 보이시는 그 차륜, 쇠바퀴 아래에 있는 레일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의 그 고철 엄청나게 중량의 그 물체들을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찰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무리 헬멧을 쓰고 안전장구를 착용해도 살짝만 스쳐도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은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을 하다 다쳤으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일을 안 했으면 그렇게 다칠 일 없는 부상과 사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당연히 산재지만 그게 사업 소장이 됐든 저야 뭐 직책은 모르니까 그 위에 어떤 사람들이 됐든 여기에 산재 났다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고 뭐 저 경우에 따라서는 막 자기 사재를 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시의 당국자들은 민선직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시의 행정감사할 때 불려가면 또 아래에서 불벼락 내려오고 자시고 그냥 그 정도의 이유로 산재를 덮으려고 한다는 거는 뭐 그건 8, 90년대나 듣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정도 얘기고. 네, 근본적으로는 현장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사이에 누가 들어오셨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누구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철도노조에서 정책실장 맡고 있고요. 이근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철도노조 정책실장님. 여기 9호선의 국장님하고 서교공의 정책실장님 다 처음 보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시민단체와 같이 집담회 하는 자리에서 듣고 저희가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생긴 일들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으니까 소개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레일에서 최근에 생긴 일, 평상시에 직원들이 뭐 수타에 겪고 있는 작은 일들이라도 좋으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그 2009년에 정원이 5,115명이 줄었어요. 저기 정원이 3만 명인 회사인데 그때부터 2009년에서 한 2015년, 16년도까지 계속 사람들이 충원 없이 거의 신규 채용 없이 현장 인력으로 쭉 버텨왔습니다. 네. 현장에서 버텨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뭐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올해도 이제 한 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고 뭐죠? 예, 구로역에서 이제 그 전차선 차상 작업하다가 지금 침임 사고가 크게 한 건이 있었고요. JTBC 2024년 8월 12일 2명이 숨진 서울 구로역 점검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작업차가 다급하게 구로역에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전이 안 들린다며 전화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차선 작업차와 선로 점검차가 사전에 소통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작성한 한 장짜리 작업 계획서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업 계획서 상단에 명시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전차선을 이렇게 잡고 있는 현수애자라는 게 있습니다. 절연체 같은 거. 절연체. 네. 예, 그것들을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심야 시간대에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작업하는 선로 쪽으로 이제 그 야간에 그 심야 작업을 마치고 오는 다른 그 작업 차량이 작업자들이 타고 있는 그 차량을 치여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거의 2015년까지 그 사람들이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철도가 거의 허리 중간층이 없습니다. 30, 40대, 40대들이 거의 없고 아예 50대, 그러니까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있는 베테랑들, 네. 전문 인력들과 그다음에 20, 30대 초중반에 있는 젊은 층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래요? 네네. 허리가 좀 약간 떠 있는 이런 좀 특이한 구조로 좀 사람들이 좀 왜죠? 업무를 80년대생을 다 안 뽑았습니까? 아니면 교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 공공기관 그 선진화 이명박, 네. 정책하면서 철도가 아까 얘기 드렸던 5,115명의 정원을 줄여요. 그러니까 정원을 줄이니까 사람은 내보내지는 못했고 뽑지를 못하니까 계속 채용이 안 된 거죠. 거의 최소로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열차 운행에 필요한 이제 기관사 업무를 보시는 분들 일부만 거의 채용이 되고 거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럼 00년대 후반에 이때 뭐 철도대학 나오셨거나 네. 아니면 이거 관련 시험 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예. 갑자기 TO가 없어져서 직업을 못 구하는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았겠네요. 많았죠. 잘 예. 모르겠죠. 근데 예. 내부적인 상황이니까 채용 공고가 떨어지면 몇 명이 채용 공고가 떨어지는 것만 보지 원래 몇 명 정도를 채용 공고가 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 이유를 전혀 일반 취업 준비생들은 알 수가 없죠. 취업 준비생도 유권자인데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80년대생들이 별로 없다. 전 노조가 뭐 많이 홍보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좀 하지. 예. 보통 연간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퇴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규모가 크니까 이제 그 인원들이 계속 안 돼서 허리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업무가 돌아가다가 2017년 이후에 이제 젊은 층들을 대거로 또 이제 뽑기 시작을 했죠. 한 해 엄청 뽑았을 때는 3,00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제 젊은 층이 대거 들어왔고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3조 2교대라는 야간 근무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근무 형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는. 2교대라는 건 두 팀들이 하루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게 세 팀이 그걸 나눠서 들어오면 3조 2교대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연속 야간 근무라고 해서 어제도 야간 근무하고 오늘도 야간 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사고도 많다 보니까 이걸 바꾸자라고 해서 4조 2교대 전환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환 합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전환 합의 이후에 19년, 20년 계속 시범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력들이 좀 부족한 상황들로 좀 판단이 됐고요.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도 최근에 4조 2교대 좀 승인 관련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좀 1년 동안 붙잡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4조 2교대 전환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점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지난 정권 말기까지 4조 2교대로 바꾸자 정도의 투쟁의 성과는 있었고 정권이 바뀌고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 좀 미적미적해진 것 같다. 정도의 스토리고 준법 운행을 코레일이 한동안 했습니다. 그때 메이저 언론들이 다 태업이라고 보도했어요. 예. 사실 저같이 이제 신문 많이 보고 이게 일인 사람이야. 준법 운행을 하면 뭐 정도 하고 그리고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무리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는 거지. 시민들은 서브촌 이해 못합니다. 보통 YTN에서는 늦는다는 소리밖에 안 하고 시민들 불편하다는 소리밖에 안 하니까. 그 사정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관사, 열차 운행하려면 기관사 차장이 타잖아요. 그쵸. 기관사들 운행하는데 열차 운행 수만큼 기관사 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편성을 하나 누가 밀고 있나요? 그네도 아니고? 쉬는 날 누군가 나와서 차를 타야 됩니다. 예.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휴식권 방해라는 게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사람이 미치도록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보도돼서 이제 어느 정도 시민들도 알고 계신 게 기관사분들 화장실 못 가는 것도 부지기수고. 그럼 점점 심해지겠네요. 그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예, 이제 여전히도 이제 기관사 숫자들은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운행 수만큼의 이제 기관사 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이 이제 안전일터 지키기 하고 이제 휴일 근무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본사나 이제 지역본부에서 스태프들 기존에 열차를 운영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자기 업무 내려놓고 열차 운행으로 내려와야 하는 사태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누군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시간에 반드시 일을 해야만 시민들은 정시에 오는 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이번에 용산과 왕십리 쪽에서 특히나 이제 그 열차 지연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관사가 종점이에요. 사실 용산과 왕십리랑 그렇죠. 종점이고 그 시간에 이제 장거리를 타고 왔으면 일정하게 몸을 좀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을 한 잔 먹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YTN을 틀어놓고 점심 먹으러 간 사람이 태업이라 그러면 뭘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르는 줄 압니다. 그렇지는 않죠. 준법 운행은 뭘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 저 문산에서 왕십리로 용산으로 왔어요. 그럼 뭘 해요? 왕십리로 와서 이제 기관사들은 차장들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걸 확인하시고 기관사들은 그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반대편 쪽으로 가서 다시 열차를 운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개인의 좀 휴식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이 급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화장실도 못 갔고 기본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표들이 빡빡해서 갔다 오면 열차가 무조건 밀리는 거예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요? 네. 지금 우리가 커피도 얘기 안 했고 밥도 얘기 안 했고 담배도 얘기 안 했어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밀린다. 네, 화장실만 갔다 와도 밀립니다. 그럼 그게 무슨 준법이에요? 화장실 운행쯤 하죠.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화장실 정도만 갔다 와도 그렇게 완전히 밀리게 되는 정도. 사실 출퇴근 시간에는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나 이제 9호선이 다 마찬가지지만 되게 최대치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 그래야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이동하시는 것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사나 차장분들이 그 도착해서 어디 다른 거를 하실 거를 생각할 여유를 거의 갖지 못하세요. 되게 어렵고 다만 이제 이번에 좀 저희가 안정적으로 화장실 갔다 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캠페인 좀 진행하면서 기관사분들이 오히려 이제 운전하시는 데는 좀 더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다. 옛날 같으면은 물 한 모금 못 먹잖아요. 이번 준법 운행을 해보시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물 한 모금 먹으면 화장실 가는 것들을 열차 안에서 내가
소변기 같은 게 별도로 있어요. 네. 그거를 별도로 그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인권 침해잖아요. 네네네. 그 2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긴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화장실 말고는 또 뭐 있습니까? 준법 운행의 내용에는. 저희가 이제 빠르게 뛰지 않기 뭐 이런 것들도 합니다. 뛰지 않기. 왜냐면 철길이 많아서 그리고 열차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운행하거나 이동하기 위해서 막 빠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시간 맞추려면 무조건 뛰어야 되나 봐요. 네, 열차 나가야 되고 일찍 끝내놔야 작업이 끝내놔야 열차가 이제 차량 기지 안에서 정비가 맞춰져야 정비하시는 분들도 예, 거기에 이제 뒤에서 이 차가 나가도 됩니다. 미리 세팅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움직여줘야 되고 혹시 들어온 열차들이 뭔가 불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빨리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럼 뭐 뛰고 여러 가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산업안전보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장 안에 뛰지 말라고 하고 안전하게 이동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지키면 열차가 이제 좀 지연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나 뭐 9호선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관사 그리고 차장, 근데 우리가 총칭해서 승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승무원들의 근무 형태는 스케줄제로 움직입니다. 사실은 스케줄제로 움직인다는 거는 아까 뭐 3조 2교대 뭐 4조 2교대 이런 교대라고 하는 근무 형태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대 근무보다 이 교본 근무라고 하는 것이 인력 효율화 측면에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인력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교본 근무. 그렇죠. 교본 근무가. 그러다 보니까 교대 근무보다도 더 열악한 근무 형태가 이제 교본 근무인데 그렇죠. 예. 그것은 뭐냐면은 적은 인력으로 그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리스크를 거기 승무원들이 모두 다 받아 안는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쉬는 날 그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승객 입장에서는 열차가 뭐 100대가 있으면은 100명의 기관사와 차장이 승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부족하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는 날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종의 제조사업장 같으면 잔업을 하는 겁니다. 초과 근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초과 근로를 수당을 주는 게 인력을 추가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네. 기본적으로는 네네. 울산의 대기업 노조가 이기적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잔업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네. 새로운 취업 인력을 좀 줄이는 데에 본사와 합의를 막 해주니까 네. 자기 밥그릇 챙기기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누가 이기적인지는 또 서울 지하철이나 철도 노조가 얘기하는 건 그러지 말고 청년 채용해라.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뭐 저희도 쉬는 날 제대로 씻고 그리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취업하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씻는다, 화장실 간다, 네. 커피 마신다, 요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아니 왜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준법 투쟁이냐. 근데 왜 우리는 준법 투쟁이라고 말하는데 왜 공사와 정부는 태업이라고 말하느냐. 이건 간단하거든요. 되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노조가 어떻게 보면은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정상적 운영에 방해를 위한 타격을 줘서 그런 압박이 일정한 성과를 내서 이제 합의 타결을 이렇게 근데 하는 사측에서 건데 봤을 때는 파업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노조가 하고 있는 일은 완전 법대로 하는 일이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법대로 말하는 이 하는 법대로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그렇게 법대로 그러니까 FM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요. 호소하는 겁니다. 되게 철학적인 그림인 게요. 그렇죠. 현장 근무자들이 원래 저 건설 현장 가도 뛰지 말란 말 되게 많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성급함이 산재의 기본이니까. 뭐 현장 근무자들이 뛰지 않고 커피도 안 마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커피 드실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인간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하는 거 정도를 했더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야에는 그게 태업으로 보인다. 그렇죠. 는 거고 언론은 그걸 태업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네. XSFM입니다. 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 이 모든 걸 하나로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 거고.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도 아니 이 얼룩도 무슨 수로.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클리지움.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장모님한테 손 내밀기 어렵습니다. 김치는 네가 직접 해먹어라라고 언젠가는 말씀하실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김장철에는 더욱더 그런 걱정이 되죠.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여기저기서 절인 배추를 팔고 엘리베이터에는 김장 쓰레기 처리 관련 공고가 붙는 계절입니다. 김장을 할 것인가 혹은 도울 것인가 아니면 김치 먹는 걸 포기할 것인가 둘 다 오답이라고 조물주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그럼요. 정답은 콕 집어 콕 김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의 입맛에나 잘 맞는 깔끔하고 호불호 없는 맛의 대명사이고요. 우리 땅에서 난 산지에서 직접 구매한 양질의 재료, 절임 과정부터 숙성까지 철저한 생산 관리, 식약처의 해썹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식품업체 인증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인증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 엄청 까다로우시죠? 벨빅 클럽장은 저래봬도 호남의 손자인데. 네. 영남도 있습니다. 네, 김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 같지만. 네. 네. 저는 김치를 참고로 잘 안 먹어요. 왜요? 미국인이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막 이 뭐 칼국수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아니 애틀랜타 전통 김치를 안 먹어봤단 말이야. 있긴 한데 서던 플레이얼리스틱 김치를. 그래서 제가 네. 약간 미국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네. 근데 약간 이렇게 여튼 저렇게 악의 없이 도움 네. 안 되는 거 대박이야. 근데 아무튼 뭔가 맛있는 김치에 대한 조건 이런 거를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더 따져보는 게 편하시죠 또. 네. 포기김치부터 총각김치, 석박지, 동치미, 갓김치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갑을 열면 됩니다. 콕 집어 콕으로 와주세요. 배빅네 집에 이 김치 좀 앵겨야 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9호선의 국장님이 되게 오랫동안 가만히 계셨는데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9호선 제가 아까 뭐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많은 일들 자랑하실 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제일 늦게 생긴 회사니까 사람이 제일 적을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근무 형태만 봐도 저희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포지션이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교통공사 소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채용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뭐 하시는지 모르는 데잖아요, 네, 회사에서.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시험을 보고 185선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런 거 알죠? 다시. 모든 네. 업계에 있죠. 네. 저희 최근에 또 퇴사를 하셨습니다. 시험 봐서 185선 가려고. 네. 그 예비업 185선에서 퇴사자가 나와서 이제 그 예비 인력이 생겼잖아요. 그 인원을 예비 합격자 발표가 나와가지고 넘어가셨고요. 교통공사 퇴직하신 분들은 또 철도로 넘어가시고 여기서 여기로 가시고 여기서 여기로 가시고. 그죠. 그것도 이제
뭐 한참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선배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내온 티오도 있고 자리도 있기 때문에 근데 9호선은 그렇지 않잖아요. 늦게 생겼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현재 준법 투쟁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장실 여유 있게 다녀오기 그리고 저희도 고객이 저희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승객을 출입문 취급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끼어요. 9호선하고 김포 이런 데는 정말 많이 낍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끼임 사고 발생하지 않게끔 출입문을 여유 있게 취급해라. 그리고 운전실 교환할 때는 뛰지 마라. 넘어지면 다친다. 이게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뛰지 않게끔 하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차량들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운행 횟수가 늘었고요. 아무래도 그 선로 내에 투입할 수 있는 열차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짧아져서 시민들은 더 이용하기가 좋아졌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는 게 배차 간격이 짧다 보니까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연이 되어 있어요. 차를 무리하게 넣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급행열차가 일반 열차 뒤를 쫓아가니까 지연이 되고요. 급행열차가 앞서가면서 일반 열차는 급행열차 지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계속 운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행과 일반이 서로 다른 레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9호선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비켜서는 거죠. 비켜서는. 그러니까 대피역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잘 들어보시면 뭐 저희는 그래서 급행열차보다 사이드에 짱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대피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운행을 하다가 저 1대1 비율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열차 지나가면 그 다음에 급행열차가 오고 그 다음에 일반 열차가 오고 급행열차가 오는 방식인데 이러면 시간 맞추시기 더 힘들 것 같은데? 시간 맞추기가 많이 어렵죠. 예. 어느 정도까지는 노하우로 점점 더 나아질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배차가 하나만 더 늘어나도 모든 시간표가 다 꼬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뛰고 있는데. 네. 배차 시간도 배차 시간인데 9호선은 승강장 자체가 160m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를 열차가 그게 플랫폼이 짧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유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맞아요. 8량 8칸을 그러니까 운행할 수 있도록 승강장이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6칸밖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이게 1단계 구간과 2, 3단계 구간이 다 다르게 그렇죠. 구성되어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열차를 그러니까 앞 열차와 뒷 열차 간격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승객의 그 혼잡도를 완화하려면 사실은 전동차를 더 사서 6칸짜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8칸짜리가 다니면 됩니다. 저는 일단 9호선에 계신 분한테 가능한 거예요? 가능은 해요. 승강장은 대응이 가능한데 저는 한 15년째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전문가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너무 기뻐요. 9호선 처음 탈 때 무조건 느끼거든요. 옆에 빈칸을 보면서 나중에 늘릴 건가 봐. 앞뒤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처음 개통될 때랑. 그걸 늘리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시나 공공은 돈을 더 쓸 생각이 죽어도 없다. 없습니다. 사람한테도 기계에게도. 저는 9호선에 요거 이제 보다가 좀 궁금했어요. 9호선 노조가 주장하는 거 보니까 되게 여러 분야의 인력이 다 부족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이 사례를 만약에 아시면 답해 주시고. 보안요원을 지하철 보안관이라고 부르나 봐요? 보안관이라고. 네. 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들이 이제 열차 순회를 하면서 이제 고객 이제 민원을 바로 응대하기도 하고 이제 영무원들이 이제 열차를 순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민원이라 하면 뭐 취객이 있을 수도 있고 성추행범이라든가 뭐 너무 심한 잡상인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싸움이 났다거나 이런 때 대처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걸. 네. 노조에서 주장한 적정 인원이 9호선의 보안요원이 1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인원이 6명이다. 근데 하는 일 얘기를 들어보면 9호선 전체를 6명이 커버할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구간과 2, 3단계는 이제 민간 회사와 저희 이제 교통공사 이제 2개 회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보안요원 그 직원분들은 2, 3단계 역사 13개 그 구간 내에서만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럼 최초 구간은요? 1단계 보안관 없어요? 1단계에도 보안요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따로? 네, 따로 있는데 보안요원이라고 하죠. 네. 저희는 지하철 보안관이라고. 하는 일은 같으시고? 하는 일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명칭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는 일은 같고요. 저희도 지금 그 13개 역사를 순회하면서
6명이 동시에 근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이렇게. 함수 이교대 한다 그러면은 2분, 누가 휴가 가시면 1분, 또 그런 식일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운해요. 13개를 막 종횡무진, 그게 무슨 슈퍼히어로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근무지가 어쨌든 정해져 있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끝에서 끝까지 13개 역사를 이동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아, 한 분이 계신데 네. 저쪽 끝에서 사고가 났는데 나는 이쪽 끝에 있다. 네. 그럼 갈게요라고 말한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서 택시를 탈 겁니까? 헬기를 탈 겁니까?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야지. 열차를 타고 가겠죠. 그러면 25분, 30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신당역 살인사건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애초에 막을 수 없는 시스템인 겁니다. 저희는 역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도 구하러 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사고 났다고 얘기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를 위해서 뛰어올 동료 직원이 없습니다. 1인 근무일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감이 오는 게 아까 봤던 숫자들 중에 이런 게 좀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궤도시설팀 적정 정원을 주장하는 게 21명인데 4명이다. 승강설비팀 적정 정원 8명을 주장하고 있는데 3명이다. 근데 승강설비라 하면 아마도 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맞습니다. 네, 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13개인데 네. 3분이 뭐 하나 끼고 사고가 나면 한참을 타고 달려가시고 해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치고 흉한 일 지하철에서 당하면 막아줄 수 없네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수습하는 것조차도 수습도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수습도 어려워요. 네네. 수습도 그냥 119 불러야 되고. 119가 더 어렵습니다. 네네.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강선 탈선 사고 났을 때 그때가 이제 원래 KTX역은 크잖아요. 그 중간에 간이역들이 있고. 어디에서요? 강릉선 탈선. 강릉선 KTX 탈선이 있었죠. SBS 2018년 12월 8일 오늘 아침에 강원도 강릉에서 KTX 열차가 철로에서 튕겨나가는 사고가 나서 14명이 다쳤습니다. 출발하고 5분 안에 그러니까 속도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올리기 전이었으니 망정이지 또 한 번 아찔한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승객 198명 가운데 1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모두 귀가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긴급 투입된 버스로 진부역으로 간 뒤 다른 서울행 KTX 열차를 타거나 강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18년 말에 났었는데 그 했을 때 승객들이 간이역으로 다 쏟아져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계셨던 역무원은 한 분. 네, 그 뭐 KTX 모든 승객이 다 뛰어 나오셔서 도대체 대책은 있는 거냐? 그럼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없네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뭐 관제나 이런 데에서 언제쯤 오냐라고 해서 하고 승객들을 딱 안심시키고 1시간 정도 뭐 셔틀이나 온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사고가 나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모든 게 다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거 했는데 1시간 전에 연락이 닿고 이제 출발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또 듣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역무원은 사실 그 역무원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크게 없어요. 사실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거나 승객들을 어디 따뜻한 데 계시게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긴 한데 사실은 그 사고가 난 모든 승객들은 당황하시고 화가 나시고 그러면 거의 역무원은 그런 온갖 욕설과 민원에 그냥 다 받아야 되는 온몸으로 뭐 이런 사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무원들을 되게 많이 잘 줄이고 외주로 넘기는데 사고가 났을 때 제일 가까이에 있고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역무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철도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그것은 비슷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역무원들은 되게 너무 쉽게 줄이고 외주로 넘긴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역무원들이 특별히 더 담당할 수 있는 게 철도공사 직원이면 안전에 대한 업무들을 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열차를 이동하는 신호를 봐준다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데 이게 자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업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전 업무들이 다른 분들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책임이 되게 덜어지고 그러면서 되게 위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의 대응력들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좀 위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하철 같으면 이제 계단에 출구부터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계단으로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 타든 아니면 계단을 걸어 내려가든 내려가면은 보통 이제
대합실이 나오죠. 대합실이 나오고 거기에 환승 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역 DDP역이라고 네. 하는 이런 역 같은 경우 강남역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지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정말 이 지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직원이 2명, 3명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열차도 보면 예를 들면은 2호선만 같은 경우에 하루에 230만 명이 타고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하철 보안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차 순회를 하는데요. 열차 순회를 몇 명이나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종교인이나 취객은 네. 많이 봤는데 지하철 보안관은 그렇죠. 보기 어렵죠. 살면서 한 번쯤 뵌 것 같아요. 그 지하철 보안관은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그분은 온 군데를 다 다니고 계실 텐데. 다 다니고 있는데 이 시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안요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냐면 지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상에는 예를 들면 조금 걸어가면은 파출소 나오죠. 경찰서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우리 나의 안전을 담당하는 뭐 CCTV가 있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하 세계는 정말 수백만 명이 움직이고 철도라든가 이 지하철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대중교통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안전과 나의 보안 이런 것들을 치안을 담당할 특히나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경찰과 같은 그런 뭐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복장이 이렇게 무슨 제복 입고 이렇게 안 그래도 위험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취객이나 난동을 부리는 분도 너무나 많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권이나 장비를 제대로 없습니다. 지급하지 못할 거면 인력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무기력한 상태다. 사실은 이제 지하철 보안관이라는 직종도 생긴 지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지가 한 20년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원래 지하철 수사대라고 하는 경찰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경찰의 영역의 일부를 맡았는데 그렇죠. 인력도 제대로 안 느리고. 맞습니다. 아까 저 강릉역 간이역 얘기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게 거대한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이 인프라로서 날 지켜주겠지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보통 이제 KTX 한 대에서 뭐 많이 타고 계신 수백 분을 한 분이 관리하셨고 그분이 커뮤니케이션 실수를 할 확률은 매우 높죠. 당황하셨을 테니까. 그럼 우리나라 인프라가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준비된 게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툭하면 저 신문 뒤에 뒷면에 경영 합리화한다고 하고 인력 줄인다고 하고 노조가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이 정도로 끝내는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 실제로 삶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해질 거고. 네, 맞습니다.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지하철 철도에 취업했대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분이 산재로 돌아가실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고. 이런 얘기다. 그렇죠. 9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 취직했대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자회사야. 이런 거죠. 저희 상황은 말씀드리자면 아까 역사 1인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시나리오를 보면은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재밌죠. 네, 그 인원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희 훈련을 할 때 보면 해당 그 역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역에서 착출을 해옵니다. 우리 저 연합훈련할 때 많이 듣는 얘기죠.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저희 주변 역이 1인 역사인데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모이거든요. 참모님 이 인력은 없는데요. 건너뛰자. 그럼 그 옆에 2인인 역사에서 착출을 해와요. 예를 들어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사진 찍을 때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네. 만약에 3개 역만 이동한다고 해도 차 시간만 딱 맞는다고 해도 6분, 7분이 걸릴 텐데 그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역직원이 해야 될 거는 승객 대피와 안내 방송 그리고 뭐 신고 등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1인에서 합니까? 실제로는 보건사역에서는 한 분이 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 탈 거예요? 교본대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준비하고자 하면 못 오시네요. 지하철이 거길 무정차 통과해야 되니까. 못 옵니다.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뭘 할 거예요? 이미 늦었죠. 그렇죠. 무슨 우리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알고 있는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일이 생기면 서울의 지하철은 그걸 아무도 막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저희 2, 3단계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한 파업이라는 걸 저는 이제 이 업계에 있으니까 언론이 예전보단 더 잘 소개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시민분들이 아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했고
끝으로 철도노조의 정책실장님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혈액암이 는다는 건 무슨 얘기? 저희 교통공사 얘기. 예, 교통공사 얘기인가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막 그 정확한 수치 좀 그새 찾으셨어요? 네,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한 게 전기직만 저희가 한 1,000여 명 됩니다. 네. 1,0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19년도 그러니까 2019년이면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진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때보다 지금 현재 54명이 정원이 감축이 됐고요. 1,000여 명에서 그리고 47명은 원래 전기직인데 다른 부서로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현장에서 없는 거죠.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 2인 1조 맞추기가 어려운 인력 구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혈액암은 이거 왜 없주냐면 라돈이나 성면 같은 거 지상의 건축물 만들 때는 요즘은 들이지도 못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있나 봐요, 지하에는. 저희는 이제 사실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산재가 좀 약간 저희 사업장만의 특징을 보이는 이런 산재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혈액암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1, 2, 3, 4, 5선에서 5, 6, 7, 8호선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 때 25년 동안 따로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5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승무를 1인 승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 넘는 기관사가 원인 모르게 스스로 자기가 몰던 열차에 뛰어들고 이렇게 자살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단 말이죠.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 지하철 최저근무위원회 이런 것들 서울시 산하에서 이렇게 형성해서 관련 보고서도 내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은 2호선 1인 승무를 또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다 뒤집혔죠. 그런 게 있는데 혈액암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전동차 정비 업무 그러니까 아까 막 말씀드렸던 그 전동차가 있으면 객실이 있고 객실 밑에 바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유기용제라든가 이런 좀 유해 물질 내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기름때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쇳덩어리가 서로 뭉쳐져 있고 수많은 장치들이 달려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성면이 차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브레이크 패드 같은 마찰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철도권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관련한 뭐 성면과 관련된 이제 얘기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공교롭게 그것을 중정비라고 해서 자동차로 따지면 1급 공업사 같은 이렇게 이제 아주 완전 분해해서 작업하는 쪽에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 계속 혈액암으로 원인 모를 계속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게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뭐냐면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떠한 물질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뭐 폐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이런 어떤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현재 이제 한 5분에서 6분 정도가 이미 산재를 신청을 받았는데 이건 다 개별 산재 신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개인 정보가 막 있다 보니까 노조가 무슨 뭐 이렇게 산재를 막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산재를 뭐 산재 투쟁하듯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다 갑자기 그 혈액암에 들고 사람 죽고 이러니까 공사는 우리가 할 테니 참관 정도로 해.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자. 예.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정확한 그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혈액암이 과연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현재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이것에 대한 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가면 파업의 보람이 좀 더 있습니다. 철도노조 그 얘기만 끝으로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SRT 운행 노선 확대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짤막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듣자 하니 부산 수서 운행을 축소한다고요? 다른 운행을 늘리려고?
이거 작년에. 예. 작년에. 근데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작년 이제 9월 이후로 그 상태로 이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쓰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그 뭐 확대하려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부산에 가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불편하게 됐다. 네네네. 많이 표들이 줄었습니다. 네. 예. 4,000석 정도로 줄은 걸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SRT가 돈이 없어서? 돈 쓰기 싫어서? 이게 사실은 그 수서로 갈 수 있는 열차가 되게 제한적이었죠. 네. 부산 수서만 갈 수 있었고 광주 이쪽 여수 쪽에서 올라왔던 걸로 그쪽 노선만 가능했었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들에서도 다 올라오고 싶었던 거예요. 수서로 갈 수 있는 열차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각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토부에 많은 민원들을 집어넣고 너도 나도 수서 보내달라. 그렇죠. 왜 그러면 서울역만 그러니까 철도 공사 기차는 서울역만 가고 SR차는 가는데 몇 군데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가게 되니까 어차피 철길은 다 엮여져 있는데 글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서로 갈 수 있는 열차를 그러면 철도공사가 차가 많으니까 넣어주면 됐는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거죠. SR에 있는 차를 몇 대를 빼서 이용이 되지 않았던 뭐 포항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들을 노선을 확대하면서 실제 경부선에 달렸었던 본래 열차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럼 능력도 없는 회사가 일을 확장했다는 건데 굳이 거기에 일을 몰아주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이제 국토부는 철도공사랑 SR이 경쟁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도가 무슨 경쟁을 해요? 정말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는 겁니까? 철도가 어떻게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같은 노선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차피 다 똑같이 세팅해서 정부가 정해준 요금 체계 안으로 가는 건데 SR이 싼 것도 어쨌든 정부에서 일단 10% 싸게 시작해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가고 있는 건데 이거에 따른 뭔가 그쪽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그러면 SR을 무리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코레일과 경쟁이 되는 것처럼 보인 다음에 적정가가 확보되면 나중에 팔아보려고. 네, 뭐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전히도 이제 SR이 그렇다고 해서 그 영업이익이 계속 많이 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일본철도 동일본이나 일본철도 간사이처럼 이렇게 돈 많이 남는 구간을 누군가 민간이 사라고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결국 원하는 철도에 미래는. 대한 것들을 좀 더 축소시키려고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산하 기관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면 되지.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자는 거 똑같은 거죠. 9호선까지 세 개에다가 나머지 뭐 경전철들 다 따로따로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장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기술자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노조가 뭉쳐서 대응도 못하게 하고 왜 이러나 가장 먼 곳에는 돈이 어디 있는지 쫓아가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끝으로 SR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실 작년 이후에 좀 열차들이 운행률들이 높아졌어요.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만큼 정비가 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SR도 저희가 고치기 때문에 각각 이제 KTX나 각각 좀 불량이나 사고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코레일이 부분들은. SR도 고쳐줘요. 예, 저희가 다 해줍니다. SR 운행도 해주고요. 운행은 거기 자체적으로. 네. 나중에 모든 걸 다 빌려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거의 정급할 그런 때는 느낌이긴 하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여전히도 나눠져 있음으로써 이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열차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차가 작으니까 그럼 SR 차를 좀 빼고 철도공사 차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SR은 자기 차를 포기를 못하는 게 남아 있죠. 왜 그러면 고장이 나도 그 운행 시간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이런 점이 사실은 기관이 굳이 나눠져 있어서 각자 운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좀 미쳐지는 좀 불편함들이 계속 좀 더 여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금은 대중교통에 최대한 많이 이용이 돼야 되고 기초인프라는 민영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새 노조의 관계자분들을 가급적도 이런 정례적인 괴로운 일이 아니더라도 가끔 모실 테니까 연락드리면 좀 받아주시고 지각하지 말아주시고. 죄송합니다. 네. 파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협상 혹은 투쟁 잘하시길 빌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9호선에 제가 아직 정확한 이름을 파악 못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의 김현민 노동안전보건국장님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김원영 정책실장님, 철도노조의 이근조 정책실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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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래 보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76회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게 그 애정글 원고도 이게 가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오랜만에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냥. 뭔가 예고. 네, 그렇죠. 네. 네, 최대한 빨리 다시 시키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일들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일들도 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시사 아저씨를 좀 많이 만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우선 시사 아저씨와 제가 묻고 싶은 걸 막 떠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 또 하나의 노동운동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반응이 매우 좋았던 동물행동권 카라의 노조 돌아오셨어요. 지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땐 악담인 줄 알았는데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 네. 얘기했죠? 더 안 좋은 일들은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다. 카라 노조가 아주 신박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행동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진보에서 유명 인사였던 이들도 있는 그런 사측을 가진 업체가 노동 탄압을 합니다. 그것도 매우 신박한 방법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의 이야기죠.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7회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 인터파크 티켓팅이 시작되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조와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